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오늘 만기 출소했습니다. 여당이 한 전 총리를 기소한 검찰과 유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두고 청산돼야 할 적폐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 얘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찬욱 기자, 네. 오늘 만기 출소한 그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우선 그 한명숙 전 총리가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오전 5시 10분에 의정부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고요. 네. 화면에서 보시면 뒤에 뭐 문희상 의원이라든지 이해찬 의원 같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도 보이고 네, 전현직 의원 20여 명이 왔고 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오면서 이렇게 그 출소를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한 지지자도 한 200여 명이 와서 네. 그 친노 진영의 상징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색 통선을 들면서 한명숙 전 총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한명숙 전 총리가 오늘 출소할 때 했던 얘기를 좀 들어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 상당히 감개무량한 그런 표정입니다. 일단 여기서 한명숙 전 총리가 어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한 총리는 2006년 4월 달에 이제 그 국무총리가 됐었죠. 여성으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당대표를 했었고요. 가장 누구보다도 사실 승승장구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MB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2009년도에 한명숙 전 총리가 처음으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이런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소에서는 일단 무죄가 선고됩니다. 네. 또 한 번 검찰이 다시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9억 원의 불법 자금을 세 차례 나눠서 받은 혐의로 다시 기소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한 전 대표가 한명숙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한만호 전 대표가 여러 차례 진술을 재판에서 바꾸면서 증언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진술을 바꾸면서 무죄가 되기도 했다가 1심에서 결국은 유죄가 됐고 대법원에서 최종심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기 출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한명숙 전 총리 이제 전부 징역을 전부 마치고 이제 만기 출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이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 국장님. 그러니까 저게 지금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게 지금 1차 사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저건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그 당시 이제 대한통운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았다. 그 건에 대한 것인데 그것으로 이제 저렇게 기소를 했는데 저건 완전히 무죄가 났죠. 첫 번째 사건은. 그리고 나서 검찰이 2010년에 두 번째 또 다른 이제 건설사로부터 그 사장으로부터 9억 원을 받았다. 이걸로 이제 두 번째 사건을 또 이제 불구속 기소를 그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측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나를 이제 올가매기 위해서 첫 번째 무죄가 되니까 또 다른 사건을 들고 나와서 나를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났고 2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 나왔고 대법원에서 똑같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 확정된 이유는 일단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이 그 1억 원의 수표를 사용한 것이 이제 거의 추적에서 밝혀졌고 그리고 2억 원을 돈을 이제 반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건설회사의 그 오너가 3억 원을 한 전 총리한테 돌려달라고 요구한 그런 점들 이렇게 한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한 전 총리의 유죄를 대법원에서는 확정했던 거죠. 그런 증거들이 밝혀진 사실이 있군요. 지금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이 정당했느냐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 상당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더민주 추미애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논란에 불을 당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명숙 총리님의 인격과 양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잘못되었고 또 재판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사법개혁이 필요한 얼만큼 필요한지를 말하는 것이죠. 네, 이를 두고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여기서 권성동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뭡니까?
기소도 재판도 잘못했다. 사법개혁 대상이다, 법원도. 아니, 한명숙 재판을 한 13분의 대법관이 전원 일치 판결로 유죄 선고를 한 겁니다. 그건 뭡니까? 대법관 13분이라는 분이 법을 자의적으로 법적 판단을 했고 양심과 정의가 마비됐다는 주장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돌려서 얘기하면은. 한명숙 전 총재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한 13분의 대법관은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추미애 대표하고. 지금 말씀이 좀 심하지 않으신가요? 정무대행 대표께서. 또라이가 뭡니까? 그거밖에 더 됩니까? 법사위원장이 지금 답을 맞습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뭐 하나를 지금? 네, 지금 들으신 대로, 보신 대로 법사위원회 오늘 상당히 소동이 컸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이 사법부 전체를 청산해야 될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더민주에서. 그랬더니 야당에서는 받아치는 거죠. 대법원에서 증거를 가지고 유죄 판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몰아갈 수 있느냐. 지금 상당히 논란이 커질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점점 논란이 거세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좀 추미애 대표가 사실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많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3심을 하는 거고 대법원에서도 전원 일치부에서 어쨌든 논의가 됐던 사안인데 거기서 다 유죄가 확정된 것을 마치 기소도 재판 잘못됐다 얘기하니까 지금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서 이제 부정부패 사법이 영웅이 되어버렸다. 과연 이게 옳은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권이라는 게 여당이라는 건 어쨌든 가장 법치주의를 가장 중시해야 할 세력입니다. 여당이 법치를 무시하게 되는 순간에 사실 굉장히 국가 자체가 혼란스러운 거죠. 예. 따라서 물론 이제 사법개혁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현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기 수나 어린 더 이제 낮은 그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세우면서 사실 사법개혁에 굉장히 신호탄을 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한명숙 전 총리의 이제 석방 자체를, 그러니까 그 만기 출소를 두고 여권에서는 계속 이제 사법개혁을 위한 어떤 불쏘시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것이 나중에 여권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과연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가 정치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대립은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10번째 뉴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